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관 판사가 사상 유례 없는 역대급 명판결을 폭발적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극도로 다급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급하게 긴급 성명을 쏟아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뻔뻔하고 기가 막혀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덕수에게 충격적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특별검사가 반란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15년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이 숫자만 봐도 법원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런 정도로 끝낼 수 없다. 는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가 형량에 고스란히 새겨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선고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공식 인정하고 처벌한 사법부 최초의 역사적 판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123이 과연 내란인가 하는 터무니없는 말장난과 변명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법원이 이미 철저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모든 허점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 발령,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만행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단죄했습니다. 판결은 훨씬 더 깊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 정의하고 친이 쿠데타라는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그 본질을 완전히 해부해버렸습니다. 내란의 형식, 목적, 방식 모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권력형 폭동, 조직적 쿠데타라는 뜻입니다. 이 한 문장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누구도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뻔뻔스럽게 우겨대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명백한 목적이라고 단호하게 적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이렇게 명확하고 강력한 이유는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헌법과 형법을 동시에 꽉 붙잡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단순한 절차 문제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포고령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방향으로 치달았고 이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법원이 뼈저리게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위력을 과시한 행위가 평화를 파괴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단죄했습니다. 결국 123은 더 이상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형법상 내란의 모든 구성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 명백한 폭동입니다. 계엄이었으니 내란이 아니다는 윤석열 측의 얄팍한 변명은 법원의 날카로운 문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덕수의 혐의 판단은 더욱 정교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하기 위해 국무회의의 외관을 꾸미는데 직접 개입한 행위를 내란 중 유임무 종사로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내란 중 유임무 종사는 결코 가벼운 주변 죄목이 아닙니다. 내란의 실행유지 은폐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으로 기여한 중추 역할을 정조준하는 무거운 죄명입니다. 총리라는 최고위직은 국가 운영의 최상단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인물이 내란의 외관을 꾸미는 데 개입했고 그것이 내란의 작동을 돕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행위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판결이 무조건 몰아붙이지 않고 죄책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획했다는 증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법원은 한덕수를 우두머리로 보지는 않았지만 내란을 성립시키고 지속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단호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양형의 핵심은 방조가 아니라 중요임무에 놓였고 그 결과가 바로 충격적인 23년 중형입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는 훨씬 더 명백하고 가혹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허위 공문서 행사 부분만 무죄였을 뿐입니다. 이는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심과 완전히 동일한 판단입니다.
서명과 폐기라는 행위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기록과 공문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죄라는 법원의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내란은 총칼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합법의 가면을 씌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문서를 파기하는 치밀하고 음흉한 과정이 뒤따릅니다. 법원이 그 전 과정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순간 내란의 추악한 핵심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권력이 위헌 입법을 종이로 덮으려 했고 종이로 덮은 뒤에는 그 종이마저 파괴하려 했던 만행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마저 유죄입니다. 한덕수는 내란의 밤 당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이상민 등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고도 거짓으로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중대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내란 실행은폐 법정에서의 왜곡까지 하나의 연쇄적인 범죄 흐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고 직후 이진관 재판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즉각 구속 결정을 내렸고 한덕수는 법정에서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구속 전에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질문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억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상징적이고 통쾌합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라는 이유로 호화호텔에서 여유롭게 식사하고 돈가스 집에서 포착되며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 태도와 행동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조롱하는 듯한 행태였습니다. 법정 구속은 23년 중형만큼이나 강렬하고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내란 중 유임 무종사로 인정된 순간부터 불구속 일상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오늘 판결이 역사적이고 전율을 일으킨다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헌법을 기초로 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생중계로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완벽히 배려한 명판결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판결문은 내란의 추악한 성격, 죄의 극악무도한 중대함, 왜 반드시 엄벌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반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장이 철저히 질서 정연하고 법리가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력한 명판결이 나온 이상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확장됩니다. 한덕수 다음은 이상민, 최상목, 그리고 결국 윤석열과 김용현까지 줄줄이 단죄의 칼날이 닥칠 것입니다. 오늘 판결이 상식적이고 반박 불가능하다는 찬사가 쏟아지는 이유는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법원이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 외관 꾸미기, 사후 문서 조작, 기록물 파기, 언론사 단전 단수, 위증까지 그동안 논점을 흐리고 탈출구로 삼으려던 모든 얄팍한 술수가 법원의 날카로운 판단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 재판 전체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렸습니다. 내란이 아니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제 판결문과 정면 충돌하며 더욱 거대한 부담과 치욕을 안게 됐습니다. 윤석열 측도 오늘 완전히 당황했는지 다급하게 성명을 내놓았지만 이진관 판결의 압도적 명확성과 철저한 논리 앞에서 그 어떤 메시지도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내란은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기반을 국민의 이름으로 짓밟고 파괴하려 한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국민이 끝까지 분노하며 지켜봤고 오늘 사법부가 그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받들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오랫동안 가슴 깊이 느끼던 그 끔찍한 본질을 사법부가 정확하고 강렬한 언어로 완벽히 번역해준 불멸의 문장입니다. 이 번역이 끝난 순간 각자의 억지 해석과 변명 공간은 완전히 좁아지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다른 내란 재판부들로 옮겨갑니다. 특히 주요 내란 피고들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의는 단순한 법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존립과 신뢰가 걸린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오늘처럼 헌법에 기대어 내란의 중대성을 또렷이 적시한 강력한 명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만약 다른 재판부가 터무니없는 봐주기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판결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기준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치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생중계 시대의 사법부는 더 이상 자기들만의 어두운 문장으로 버티고 숨을 수 없습니다. 오늘 판결이 국민을 배려하고 감동시켰다는 평가가 쏟아지는 이유는 법원이 국민 앞에 당당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이 너무나 강력하고 진정성 있었기에 명판결이라는 찬사가 온 국민의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 무거운 부담과 책임을 끝까지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은 이제 훨씬 더 냉정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이진관 판결이 온 국민에게 강렬하게 보여준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짓밟은 중대한 사건에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고 오직 철저한 책임과 응징만이 따라야 한다는 불변의 상식, 그 상식이 마침내 법원의 강력한 문장이 되어 역사에 새겨진 날이 바로 이 엄숙한 오늘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학계의 거장인 김영호 교수님의 뜨겁고 날카로운 반응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판결을 접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치학자로서 수십 년간 민주주의의 위기를 연구해왔지만 오늘 이진관 판사의 선고는 역사적 전환점 그 자체입니다. 이 한 번의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미 정치학 교과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의 선자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국가를 장악하려 한 전형적인 권력형 쿠데타의 본질을 정확히 해부한 학술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 쿠데타 시대를 겪었지만 그때는 총칼을 앞세운 아래로부터의 폭동이었습니다. 이번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합법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친위 쿠데타의 전형입니다. 법원이 이 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은 사법부가 단순한 법 적용 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한 순간입니다. 정치학자로서 감히 말하지만 이 판결은 헌법 가치의 재확인이자 권력 남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한덕수에게 23년 중형이 선고된 것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권력을 견제해야 할 최고의 공직입니다. 그런 자리가 내란의 외관을 꾸미는데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배신입니다. 국민에 대한, 헌법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배신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가까울수록 책임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법원이 명확히 세운 것은 미래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 조작과 폐기, 허위 증언까지 유죄로 인정한 대목은 정치학적으로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내란은 단순한 폭력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체계적 은폐 과정이 뒤따릅니다. 법원이 이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낸 것은 권력 범죄의 구조적 본질을 완벽히 드러낸 쾌거입니다. 이제 행정실수라는 변명은 영원히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구속 장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호화 생활을 즐기며 국민 정서를 자극하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법의 위험이 무엇인지 국민이 체감했습니다. 정치학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판결이 단순한 개별 사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회복력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생중계로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미 법원의 문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재판부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오늘과 같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엄정한 판결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사법 신뢰의 붕괴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다급한 성명도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법원의 문장이 너무 명확하고 논리적이라 어떤 정치적 수사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의 힘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새로 추가해야 할 사례가 바로 이 123내란 재판입니다.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국민의 생중계 참여, 헌법 가치의 재확인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판결을 공부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켰는가를 가장 생생한 사례로 배울 것입니다. 이진관 판사님과 재판부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이 판결은 단순한 선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잇는 순간 역사는 반드시 응징합니다. 오늘 법원이 그 응징의 시작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의 여파는 오래갈 것입니다. 정치학자로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더 단단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